안녕하세요. 코치 플러스 박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이제 몇 가지 파워포인트를 작업을 해서 왜, 정서적으로도,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도 가장 먼저 인지적인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인지적인 관점에서 현재 치유센터에 와서 고통을 호소하는 여러 가지 정서 조절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왜 이렇게 인지적인 기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인지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서 쪽에 관련되시는 치료사분들은 뭐 나름 공부도 하셨겠지만 저는 현재 한국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정서나 이런 쪽을 담당하는 뭐 놀이치료나 뭐 심리상담이나 이런 쪽에 뭐 미술치료나 이런 분들이 너무나 인지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감정을 해소하고 밖으로 배출하고 하는 그런 쪽에서만 포커스를 두고 있지, 이 다음에도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생겼다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지능이 낮으면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로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게 높아서 상당히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저는 그래서 인지적인 기능을 먼저 키워주는 게 그 아이가 오늘은 아무 일 없었지만 내일에 만약에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면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지적인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고요. 뭐 나는 그렇지 않다. 뭐 여러 가지 뭐 정서 발달과 관련해 가지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심리 조절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쭉 따라가 보면 결국 근원에는 이 아이가 과연 생각한 힘이 있고 현재 마주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현재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인지를 판단하느냐. 결국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현재 여러 가지 그 감정 중에서 두려움이나 분노 또 이런 양극단에 있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상당히 이제 슬픔과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연전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먼저 시작하는 내용은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은 계획이 없다는 내 경고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신경생물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어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태어났을 때 결국은 자신이 생존하고 번식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자신의 생존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신경생물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정보가 뭐냐면 당신에게는 계획이 없다라는 정보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어, 가만히 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대다수를 보면 상당히 낯선 환경이나 어떤 새로운 과제나 이런 것들에 조금 난이도가 올라왔을 때, 이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더 이상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 거는 이 아이의 뇌에 계획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순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다라는 겁니다.
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이 제대로 이렇게 낯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누구나 얘가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거를 제대로 루틴을 만들지 못했고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했다. 이런 뜻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두려워하니까 점점점 그 자극만 변화시켜서 아이들에게 적응시키고 놀아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냐. 이것을 저는 정말 빨리 놀이치료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리 상담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가 뭐 정상 지능인데 이렇게 두려움이 조금, 성장 얘가 크게 느끼고 있다. 그러면 정상지능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주면 충분히 해결이 될 문제지만, 지능이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의 지능이 낮아서 제때 접소해서 정말 써야 될 인지 기능이 신경회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쓰지 못하고 속도가 느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고 나는 정말 미치겠어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아이에게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알고 접근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이제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한번 내가 해본 게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해볼 거야 라고 해서 했는데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계획이 의미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필요 없겠구나.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데, 에이, 뭐 어때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겠죠. 해봐. 옆에서 주위에는 자꾸 얘기하고 친구들은 하는데 나는 못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상당히 불안해할 수 있을 거니까. 또 하나는 그냥 오늘은 조용조용하고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그래서 굳이 내가 뭘 할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갑자기 편안하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우연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돌발 상황을 대처하고 처음부터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해본 경험이 없어. 그럼 당연히 계획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는 정말 순서를 정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가 봤을 때 그 계획이 정말 체계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계획이 없다라고 내는 판단을 내리고 그 써놓은 그 계획마저도 이거는 제대로 되지 않겠다라고 예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계획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다. 정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치료센터에 오는 아이들 대다수가 요즘은 정말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 어떻게 할 거니라고 물어봤을 때 뻔히 치료사를 쳐다보거나 집에서도 아마 뻔히 부모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나는 계획이 없어. 내가 두려움을 느끼면 엄마나 치료사들은 계획을 줬잖아. 뭐 하라고 알려줬잖아. 그게 편한데 왜 알려주냐? 왜 안 알려주냐고 물컹물컹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 아이가 나 소통하려고 그러는 거다. 뭐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2, 3학년이 됐는데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 어떤 단계의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은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엄마와 치료사들이 반성해야 되는 게 자신들은 절대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아이가 고비고비를 넘겨야 되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때 양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알려주고 넘어갔던 그런 숨기고 싶은 어, 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가, 내가 이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두렵지?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라는 측면에서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획은 지적인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에 확실히 인지적으로 좋아지는 아이들은 이 언어적인 표현에서도 나는 이렇게 해볼까? 이런 걸 이렇게 하면 먼저 해볼까? 이게 먼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 스타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아이가 정말로 그냥 어떤 두렵고 낯선 상황이 닥치니까 계속 어떻게 계속 그 말을 하는 것과 다르게 확실히 어느 정도 인지적으로 이 계획적 행동이라는 게 서서히 받아들여지고 익숙해지고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내가 저번에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비슷하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까? 하고 아이가 계획을 받아들이고 세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인지적으로 계속 향상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계획이 없다면 정말 운이 좋아야 되죠. 이런 운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사실 엄마와 치료사들이 양치기를 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늘리는 거죠. 정말로 아이에게는 점점 더 불안을 느끼다가 어쩌다 하나 맞으니까, 맞았네 하는데 또 그 다음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점점 자기 자신이 두려움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을 엄마와 치료사들이 몰라서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성인들이 치료사들이 엄마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현재 지능에서 넘어선 어떤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니 당신의 지능을 넘어서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뭐 해야 되겠어요? 현재 자신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를 모르고 있는지를 빨리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아는 것으로 되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어떤 정보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자꾸 이런 부분을 그냥 아이가 왜 이렇게 자꾸 낯설고 새로운 거를 힘들어하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오늘은 이걸 보여주고 저걸 보여줄까요? 자꾸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항상 인지적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두려워한다라는 이런 감정이 우리네가 이런 신호를 계속 우리한테 보내도록 진화되었을까라는 겁니다. 답은 뇌는 행동의 편향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행동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미친 듯이 반복한다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해줘야지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많이 주면 많이 똑똑해지는 컴퓨터가 있고 데이터를 조금만 주면 조금만 똑똑해지는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뇌는 그것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피드백을 수집하고 조정할 때 더 똑똑해진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외부에서 입력해주는 정보만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흔히 말하면 선택하고 작동하고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 똑똑해지고 일반화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의료 정보를 넣어준 컴퓨터는 의료 정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고요. 어떤 가게의 매출을 넣어주는 컴퓨터라는 가게 매출을 비교하는 그런 기능만 더 똑똑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무리 AI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상당히 분류하고 분석하는 건 잘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정말 내가 필요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유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내로 하여금 항상 계획을 갖게 만들며 계획이 없을 때 두려움은 우리가 외부 영향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계획을 세우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계획이 없으면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어떤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사업적인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전혀 계획이 없어. 그럼 두려움을 느끼겠죠.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내일 친구랑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나는 그 친구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데 그 친구랑 어떻게 그걸 가지고 놀지? 당연히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두려움을 느끼면 올바른 방향이라면 어른들은 내일 만날 사람과 어떤 사업 방향으로 갈 건지 계획을 세워서 방향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 건데 아이들도 내일 새롭게 어울려서 놀기로 한 그 친구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고 있는지가 안다면 정말 그 장난감이 집에 있다면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고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나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서 주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재밌는 놀이 중에 하나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혀 이런 경험을 어렸을 때 해보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점점점 더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점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봐 하니까 따라하고 남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니까 따라하게 되는 수동적인 행동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놀이치료사들이 뭐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같이 역할놀이도 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이게 도저히 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는 그렇게 올리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데이터를 줘도 그 아이가 오늘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다고 말했는데 내일은 갑자기 아빠가 핸드폰을 사주는 바람에 핸드폰에 게임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죽어라고 센터에 있는 그런 장난감 몇 개 자동차 가지고 막 주차장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런 연습을 해서 친구야 우리 주차장 만들기 하고 놀자 그랬는데 얘가 나 오늘 컴퓨터 게임하고 저기 핸드폰 게임 할 거야. 나 이제 레벨 올려야 돼. 그러면 정말 오늘 어제 그렇게 죽어라고 놀이집에서 했던 게 오늘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남자아이들이 정말 이런 경험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엄마들이 너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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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인지적인 능력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정말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비상사태를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남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 같아도 점점점 더 의존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분노에 대해서는 우선 여기까지